네 번째로 이제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대충 단축시켜 놨어요. 인허가 단축시켜 놓은 게 이 목적이 뭐냐? 종전에 했던 것에 무조건 기간을 절반 단축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도 제가 TF팀 이원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니까 이제 그런 자문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땅에다가 여러분이 지은 것처럼 그 상가를 뭐 한 30%를 준주거지는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3%면 사실 없는 거니까 다 없애버리고 뭐 상업적인 상가 없애고 하는 것들도 다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돼요. 변경 절차는 가급적 경미한 변경 내에서 수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거 비율은 총 건립 세수의 30% 이내가 주거 비율에 해당돼요. 30%. 종전 가구 수의 3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은 주거 비율 자체를 옮기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정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적용하고 높이도 전체 높이의 20% 범위 내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그래서 그런 범위 내면 10m면 120m, 20m면 24m인가 그잖아요. 10m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건물의 배치 계획은 경미한 변경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주동이 전에 이제 하나 둘은 녹동이었고 그 한 동이 상가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파트 동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건축 계획 변경은 건축 주동 개수 변경,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1589역이라고 하는 거인데 거기 원래 세 개 동이었었어요. 너무 빡빡해서 제가 2개 동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 2개 동도 이런 사례가 경미한 변경을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는 이렇게 되죠. 인허가 절차는 지금 현재 이미 조합이 다 나 있으니까 여러분 나 있으니까 아마 뭐 조합 변경 하시면 되죠. 어떤 절차 여러분들이 합의 과정을 거쳐서 조합을 설립 그 변경을 인가 나시면 그 다음에 지금은 통합심의라고 하는 제도로 가게 되니까 용역업체를 한 번에 다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선정하시고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통합심의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시간이 조합이 변경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 용역사 선정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걸릴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1차, 2차, 3차 입찰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감안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6, 7개월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됐다고 한다면. 그럼 사업적인 것들을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자가 제안한 도면이 모든 법보다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도면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심의를 하게 되고 사업시행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준 하나가 있고 그 뒷장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시공자 변경 시기를 당겨준 거예요. 종전에는 사업시행 인가 후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조합이 변경돼서 여기까지 가는데 계략 제가 예상하는 기간이 여기까지 가는데 3년 봅니다. 3년. 옛날 법으로 하면 지금 현재 조합 변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사업시행에 가는데 3년 본다고요. 제가 예상하는 기간이. 3년 후에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을 지금 그게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요 용역사를 선정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법상은 조합이 변경 인가되면 용역사를 선정 없이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법상은. 근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민간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제 조합 변경을 하자마자 시공자 선정을 바로 한다. 용역사가 없이 하면 도면을 못 그렸잖아요. 그럼 시공자가 도면을 그려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시공사는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 변경을 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사에서 관련 도면을 그려요. 한 넉 달 걸릴 겁니다. 여러분 지역 그 규모로 보면. 도면을 넉 달 그려서 시공자한테 내역서를 뽑아요. 우리가 이제 용역사가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마감 등급은 이태리째로 해주세요. 뭐라고 하는 것들을 마감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이제 성능 요구서라고 합니다. 시공자를 뽑을 때 성능 요구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뽑아서 여러분이 평당가를 정하는 거예요. 평당가를 정해서 시공자한테 입찰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공사는 여러분이 제안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금액을. 어떤 대안 설계를 하든 뭘 제안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거기서 입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재입찰해야겠죠. 그때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근구역에 이제 보면 저희 남영 2가 이제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낸 게 천공 50만 원에 천공 70만 원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냈고 실제 이제 입찰이 성립돼서 시공사가 들어온 게 천공 50만 원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런데 천공 70만 원을 정할 때 그냥 정한 건 아니고 기술적인 거 다 검토해서. 근데 여러분 거기하고 이거는 다른 게 그 지역은 그 상업 지역에 용적률 860%를 짓는 거라서 지하 8층을 팠고요. 여러분 주건 준주거지가 조금 파겠죠. 지하를 조금만 파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겠죠. 공사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계략적으로 여러분이 조합을 정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계략 6, 7개월 후면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식으로 하면 3년 있다 선정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가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당장.